오늘 처음 듣는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들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이쪽 일을 하려면 주택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변했는지. 자, 그 주택법이 2017년 6월 3일 날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180도로 바뀌었어요. 자, 그때 생겨난 그 법이 사전신고 제도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때. 자, 그 이전에 그러면은 그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이전에는 신고 사항이 아니었어요. 신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관할구청에서 알 수가 없어요. 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 업체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쨌든 개발을 하니 어쩌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고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구역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한 구역이에요. 이게 한 7,000평 정도 된다. 그럼 여기에 7,000평 정도 되는 이 구역에 어느 한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해요. 업체 1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동의서 받고 일을 하겠죠. 패션하우스 받고. 하는데, 다른 업체가 또 들어가요. 다른 업체가, 업체 2. 그러면서 여기 있는 지주들이 만약에 한 200명 정도 있다. 200명 정도의 지주들이 있다. 200명이 동의서를 이 첫 번째 업체한테 동의서를 막 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업체가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업체한테도 동의서 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중으로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 또 들어가요. 업체 3.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신고 제도가 되기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업체가 우리가 계속 하겠다. 그럼 이 업체하고 자기가 받았던 동의서 이걸 이쪽으로 팔아먹어요. 매도를 받고. 안 그러면 몇 천을 받고.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있으면 안 되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을 만약에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해서 한 2억을 줬다. 그럼 이걸 본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개정이 사전신고 제도가 되기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성공한 현장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업체의 양심이 있으니까 성공을 하는 거고. 자, 이런 일들이 그 전에 있다 보니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미지 안 좋은 거 아시죠?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쨌든 간에 조합 설립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허가 사항이니까. 이전이라도 조합 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 뭘 하느냐? 분양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분양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게 2분의 1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이게 주택법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보관을 만들고 하다 보니 투자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또 이자 물어야 되고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줘야 될 돈들이. 그러니까 이 분양해서 그 계약금 낸 사람 돈을 받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가다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했던 이 조합원들이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안 되고 잘 갔을 때는 물론 성공은 하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실패하는 현장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왕에 실패할 거 대행사나 조합장이나 이제 짜고 쿵짝 짜고 야 우리 튀자 튀는 거예요. 돈 들고 이게 두 번째 비리예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그런 문제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현장이 진행이 되겠냐고. 안 되지. 법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주택법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주택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전신고 제도가 생기고 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이후에는 신고 제도가 생겼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신고 사항이 된 거야. 신고 사항이 됐으니까 관할구청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 수밖에 없게 되버린 거죠. 알 수밖에 없게. 자, 그러면 이 구청에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책임감이 있어요. 왜? 필증을 내줘야 되니까. 이 필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거는 일반 그 분양들 보면, 일반 분양들 하는데 가서 한번 고용도 해보고 해보셨죠? 일반 분양에 보면 분양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 승인을 받아야지 이걸 어디서 받느냐? 마찬가지로 관할구청에서 받아요. 이 분양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지주택의 필증이라는 게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분양 승인을 받은 거예요. 지주택의 필증이라는 게.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신고 딱 들어오면 법에는 15일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필증을 접수하고 15일 내에 15일 내에는 무조건 어떤 얘기든지 해야 돼요. 뭘? 필증을 내주든지 아니면 불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불가를 시키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2017년 6월 3일 이후에 초창기에는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 그래서 뭘 하느냐? 연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뭐 문제점을 내게 해주지도 안 해. 자기네들이 다치니까. 필증을 내주면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네들이 다쳐요. 그 담당자가 다칠 수밖에 없어요. 왜 철저하게 조사 안 했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연기를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각 그 관할구청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초창기 때는 연기를 하다가 어쨌든 필증을 내줘요. 그러면 그 필증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필증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 이전하고 이유가 뭐가 다르냐? 구역 1에 있죠. 아까하고 똑같이 7,000평 정도 돼요. 한 업체가 이제 필증 받은 업체. 필증 받은 업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럼 다른 업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업무방해죄로 걸려요. 필증이 나온 그 현장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보면 업무방해죄로 잡아갑니다. 이게 주택법에 나와 있는 게 법이 바뀐 게 뭐가 있냐면 한 지역에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복되면 안 된다.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중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증 나온 현장은 한 업체, 이 필증을 받은 업체만, 이 조합만, 이 추진위원회만 이쪽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리, 여기서 나왔던 첫 번째 비리, 그죠? 이건 이제 없어진 거죠. 그죠? 사전신고 제도가 생기고 나서 이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대행사하고, 조합하고, 이 같이 쿵짝쿵짝하는 이 상황이 생기겠냐, 안 생기겠냐, 한번 봐봐요.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신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든지 저들끼리 막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책임감도 없어요. 조합도 책임감이 없어요. 조합 설립되기 전까지는. 근데 신고 사항이 되면 대표가 어쨌든 있어야 돼요. 우리 대표 있잖아요. 그죠? 그게 위원장이에요. 그 사람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러면 책임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조건 책임감 있어요.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대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행사도 사전신고 제도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대행사하고의 이 위원회, 그러니까 조합하고의 지역주택 조합하고의 계약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 계약을. 이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요. 관할 구청에 들어가야 돼요. 이 계약서가. 이 계약서를 구청에서 꼼꼼하게 다 찾아봅니다.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이 큰일 나요. 그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 분양 계약서 있잖아요. 분양 계약서. 일반 조합원들 모집하려면 분양 계약서가 발행이 돼야 되니까. 이 계약서도 구청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구청에다 신고해야 돼요.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거. 그 이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자꾸 양심적으로 안 하면 그냥 사기 당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2017년 6월 3일 이후로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이 이 이전에는 성공률이 진짜 뭔가 말고 10% 미만이었어요. 10%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봤을 때 성공률이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그게 바뀐 겁니다. 그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일반인들은. 이걸 알겠어요? 몰라요. 몰랐죠? 몰라요. 이 상황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지주택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수한테만 뭐 소개를 해야 되니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그 이전이에요, 이전. 이전에는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똑박 써요. 막 좋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래가면은 그게 원수다. 그러니까 막 계약도 시키잖아요. 그 사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 이전에는 그랬다고. 근데 사실신고 제도 이후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까지는 이해했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이전은 이제 끝났고, 그죠? 근데 이전 얘기는 이 정도만 우리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지주들을 만났을 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이 맞습니다. 근데 2017년 6월 3일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전의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고, 그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쪽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이. 이제 그 2017년 이후에 또 바뀐 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었냐? 2020년이죠, 작년. 2020년. 작년 7월 24일. 우리가 이걸 갖다가 724법이라고 합니다. 724법. 7월 24일 날에 또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 사전신고 제도로 하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퍼센트가 없었어요. 이때 사전신고 제도로 해가지고 신고사항이라고는 하긴 했는데, 명확한 퍼센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할 때 토지성락세를 뭐 20%, 30% 정도 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명확한 토지성락세 퍼센트를 50%로 한 거예요. 50%. 50%의 토지성락세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거를 해놓고 나서 신고를 해야 돼요. 관할구청에다가. 이게 바뀌었어요.